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무릎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제 5탄이에요. 1탄, 2탄은 우리 짧아진 근육 또는 너무 과하게 많이 쓰이는 근육들을 억제하고 스트레칭하는 법을 우리 폼롤러랑 스트레칭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3탄, 4탄에서는 우리 이제 약해진 근육, 위크니스가 온 근육을 강화시키는 단동 운동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리 예비 동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타이트해져 있고 짧아져 있고 과활성된 거를 이미 좀 릴리즈 시켰고요. 릴리즈 시키고 스트레칭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켰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우리 운동 패턴, 움직임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나라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 뇌가 이미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한 패턴이라는 거, 패턴,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손에, 특히 손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손에서 그 저장된 운동 패턴을 그냥 무의식 중에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도 계속 그 패턴의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재교육하고 움직임 패턴을 새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을 잡는데 더욱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무릎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간 근육적인 얘기를 조금 몇 개 할게요. 뭐 인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우리 몸에 가장 그 인대 쪽에서 안 좋아지기 쉬운 인대가 안쪽에 있는 내측 인대랑요. 내측 안쪽에 이렇게 우리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내측 인대와 그 다음에 우리 다리뼈 위에 있는 다리뼈의 뒤쪽에 우리 외측과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 바깥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우리 경골조면이라고 해서 우리 그 파텔라 텐던이 붙어 있는 거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위쪽에 이렇게 ACL이라고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시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거와 그 다음에 우리 안쪽에 있는 우리 반월상 연골판, 이거 많이 손상되시는 분들 많은데 반월성 연골이에요. 연골 결국에. 그래서 반월성 연골판인데 내측이에요. 그래서 내측인데 그 다음에 우리 전방 십자인대 ACL 그 다음에 반월성 연골판 세 개는 비슷한 기전으로 한 번에 다 같이 손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제 많이 수술적인 부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만약에 다치면은 일단은 수술했으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 완전히 소실되고요. 뒤쪽 근육도 완전히 소실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근력 운동, 아주 다리 드는 운동부터 해가지고 아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안 다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치고 나서 하는 재활보다는 안 다치게 운동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얘기가 갑자기 길어졌는데 일단은 무브먼트 패턴을 오늘 고칠 수 있는 이제 운동법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원래 5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5탄에서 끝내면 조금 양이 좀 분량이 안 될 것 같아서 5탄에서 일단은 스쿼트랑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우리 스텝박스에서 내려오는 스텝다운 요거 세 가지를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탄에서 이제 좀 더 난이도를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무릎 통증이 이미 심하신 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또 운동법을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릎이 다칠 수 있는 가장 기전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일단은 자세, 서는 자세에서는 이게 무릎을 과하게 완전히 피는 거, 우리 백니 뒤로 무릎을 과하게 피는 거, 이 동작. 그 다음에 무릎이 앞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밀고 나오는 동작 있죠? 이 동작을 하면 무릎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특히 우리 아까 말한 전방 십자인대라든가 우리 앞쪽에 붙어 있는 그 파텔라 텐던, 우리 그 무릎뼈와 다리뼈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여기 텐던, 인대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기 무릎 쪽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릎을 앞으로 밀고 나오게 하는 동작들은 최대한 자제하라고 제가 저번에 스쿼트 편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이제 등산하고 이제 내려올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무릎이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죠. 앞쪽으로 계속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감속을 하는 거, 속도를 감속할 때 뛰어오다가 갑자기 딱 서. 그럼 이렇게 동작이 앞으로 밀려 나오죠. 이때 무릎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니까요.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특히 엉덩이에 힘 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동작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스쿼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자, 패턴이에요. 내려올 때, 일단 그리고 다리를 제가 항상 11자 또는 많이 벌려도 12도 또는 15도 이하로 벌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릎이 일단 바깥으로 너무, 발끝이 너무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면 조금만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져도 굉장히 많이 무릎 안쪽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11자를 만들어서, 근데 11자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발목 가동성이 안 나와서 그래요. 발목의 가동성은 우리 1탄, 2탄에서 보면 발목 가동성 좀 풀어주는 게 나오니까 그거 좀 꾸준히 해서 발목 가동성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1자에서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내려왔어요. 스쿼트 동작을 했을 때 내려왔을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동작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동작을 그냥 따라하라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집에 밴드 있으실 겁니다. 밴드를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이거는 우리 허벅지 위쪽에 이 자세입니다. 11자 어깨 너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11자 또는 15도 이내로 해서 그대로 무릎이 앞으로 밀고 나오면 무릎에 약간 부담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릎을 많이 밀고 나오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살짝 밀어내는 힘을 계속 주면서 아래로 쭉 내려왔다가 무릎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내는 주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 주시면 돼요. 엉덩이 힘 조이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무릎을 약간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힘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엉덩이에 계속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엉덩이에 힘주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내려왔을 때 무릎을 바깥으로 계속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도 순간적으로 무릎을 모으면서 올라오지 말고 무릎을 계속 벌린 상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쿼트고, 자, 보통 이제 무릎을 앞으로 밀고 나올 때 허벅지 앞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이 돼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더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허벅지 앞쪽 근육이 얘를 우리 무릎뼈를 지나서 이 아래쪽 아까 그 경골 조면이라는 데 붙어 있어요. 밑에 있는 다리뼈. 그러면 그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하게 많이 쓰이다 보면 다리뼈에서 이 밑에 있는 다리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리 허벅지뼈에서 밑에 있는 다리뼈를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게 위에 있는 다리뼈, 아래에 있는 다리뼈 이렇게 밀고 나가요. 느낌이 오시네? 밀고 나가요. 이렇게 되면 앞쪽 구조물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까 ACL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햄스트링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햄스트링은 우리 여기 자골결절이라고 우리 골반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경골 밑에 있는 다리뼈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아까 허벅지 앞쪽 뼈는 앞쪽 근육 우리 대퇴사두는 앞쪽으로 해서 앞쪽 경골 다리뼈의 앞쪽에 붙어 있고, 햄스트링은 뒤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뒤에 있는 다리뼈 밑에 있는 다리뼈의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걸 얘가 잡아줘요. 이해되셨나요? 뒤로 앞으로 나가는 걸 얘가 잡아줘요. 그러니까 햄스트링과 쿼드, 우리 햄스트링과 허벅지 앞쪽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의 비율이 조금 너무 앞쪽 근육이 과하게 많이 쓰이고 뒤쪽 근육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무릎이 자꾸 앞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 세져요. 전단력. 이 힘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햄스트링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보다는 데드리프트를 좀 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 하는 법을 하되 아까랑 똑같은 원리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로 다리를 묶고요. 데드리프트는 다리의 너비를, 아까는 스쿼트는 어깨 너비죠. 데드리프트는 골반 너비. 골반 너비에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은 최대한 많이 안 구부리고 우리 경골이, 우리 다리뼈, 밑에 있는 다리뼈가 바닥에서 수직이 되는 위치. 바닥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앉는 거는 스쿼트고요. 그러니까 힙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스쿼트입니다. 힙이 뒤로 빠지는 건 데드리프트예요. 이해되셨나요? 힙이 뒤로 빠지는 건 데드리프트.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벌리고요. 엉덩이 긴장하고 힙을 최대한 접어줍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캐틀벨을 잡아대고 우리 바벨을 잡고 발을 살짝 부러뜨린다는 느낌 살짝 주면서 배에다 힘을 살짝 주고요. 그대로 위로 올라오시면서 무릎을 안으로 말리지 않게끔 바깥으로 돌려주면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돌려주면서 올라오세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되면 잘 보시면 이 아치가 무너져 있다가 바깥으로 돌리게 되면 아치가 살아나요. 자, 이 상태에서 발을 바깥으로, 발은 박아놓은 상태에서, 바닥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느낌을 주세요. 그러니까 발로 이 바닥을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늘린다고. 그대로 늘리면서 일어납니다. 오케이. 요게 데드리프트. 이런 식으로 일단 운동하시면 아주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스텝박스에서 하는 거. 자,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리 쪽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텝을 내려올 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을 잘 못 쓰시는 분, 이런 우리 손상 기전 메커니즘을 그대로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다리를 들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와요. 보이나요?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무릎 손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다음도 이렇게 내려가겠죠.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두 다리일 때보다 한 다리일 때 다리는 훨씬 불안정하죠. 이거를 엉덩이 근육이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역시 내려올 때 엉덩이 힘을 살짝 주면서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시. 아까는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돌아갔죠? 이번에는 엉덩이 힘을 살짝 주고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아치가 무너지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높아요. 높아서 조금만 낮춰주세요. 낮추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우리 3탄에 2탄에서 우리 엉덩이 이렇게 3탄에서 이렇게 엉덩이 근육 강화시키는 거 있었어요. 그것처럼 무릎이 아래로 내려갈 때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힘을 주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바깥으로 밀어내주시는. 이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치 무너지죠. 그 다음에 무릎 안으로 들어가고 허벅지 안쪽으로 돌죠. 이 상태에서 발목 가동성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돼요. 발이 완전히 이렇게. 발은 바깥으로 넘어가고 밑에 있는 다리 바깥으로 돌고 아래에 있는 다리 위에 있는 다리 안으로 돌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힘이 들어가서 무릎을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운동은 일단 오늘 내가 말한 것처럼 데드리프트 스쿼트를요 일단 밴드를 끼고 먼저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밴드를 이제 안 껴도 되면 밴드를 뺀 상태에서 이제 무릎 외 회전, 제가 저번에 말한 토크를 주는 거 그거 계속 해주시면서 동작하시면 무릎의 부담은 훨씬 덜 갈 거고요.
두 다리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무릎이 다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다리일 때 굉장히 무릎은 위험해요. 그래서 한 다리일 때 패턴 연습을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스쿼트를 할 때 한 다리 스쿼트를 할 때 뭐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어렵게도 할 수 있지만 한 다리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을 항상 정면 발끝 두 번째 발가락 무릎 고관절이 항상 일직선을 향할 수 있게끔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내려왔다 올라오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동작이죠. 벌써 무너졌죠? 이 동작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런지를 하더라도 런지 앞에 있는 다리 내려왔다 올라올 때 두 번째 발가락 고관절 일직선 올라왔다가 이건 스플리트 스쿼트입니다. 런지는 여기서 넘어오는 거 다시 넘어오는 게 런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런지로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내려갈 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항상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엉덩이 힘. 역시 여기서 밴드로 연결해 놓고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반대쪽 다리 앞으로 나갔어요. 무릎이 앞을 향하게끔 정면 두 번째 발가락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엉덩이 힘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몸통 곧게 세우시고 배 힘 주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오늘 진짜 어려운 내용을 좀 했어요. 우리 무브먼트 패턴을 잡아주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을 잘 잡아주는 거. 일단 무릎이 안으로 돌아가는 거. 대퇴골, 허벅지뼈가 안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발의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 발목의 가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목이 당겼다가 폈다가 당겼다 폈다 하는데 이 당기는 동작이 생각보다 안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하이힐 신으신 여성분들이 하이힐 신고 운동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이힐을 신고 있을 땐 괜찮은데 하이힐을 벗으면 이제 발목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이힐 신은 게 자체가 벌써 발을 약간 요 상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태 만들어 놨으니까 하이힐을 벗으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발목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절도 뻣뻣하고 발목도 뻣뻣한데 크로스핏을 하고 뭐 스쿼트, 딥 스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런지를 하고 막 런닝을 뛰면 고장난 몸으로 부하가 걸리니까 원래 안정적이어야 되는 이 무릎이 자꾸 움직이게 되죠. 어렵지 않아요. 무릎은요 안정적이어야 하는 관절입니다.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에요. 이런 안정성이 중요한 관절이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안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이 안정적이려면 발목이랑 고관절을 항상 보시고요. 특히 발목이 가동성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관절이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관절이 얼마나 또 잘 잡아줘서 무릎, 다리뼈가 안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통제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여튼 움직임 패턴이라는 거를 좀 했는데 아까 내가 왜 동작에서 무릎을 밖으로 밀어내고 동작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동작에서 그걸 안 하면 근력을 강화시켰다고 해도 그 동작에서 그런 근육을 제 타이밍에 써주는 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엉덩이 근육 백날 강화시켰어요. 일어날 때 이러고 일어나면 똑같다는 거죠. 무릎 아픈 거예요. 앉을 때 이렇게 앉으면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일어날 때, 앉을 때, 뒤로 앉을 때 무릎을 이렇게 해서 뒤로 앉으면 무릎 앞으로 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힙을 이용해서 뒤로 앉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무브먼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 패턴을 좀 잘 바꾸셔가지고 일단은 동작을 하다 보면요. 무릎 통증이 생각보다 빨리 호전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 지금 다음번에 또 영상을 하나 더 찍긴 하겠지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런 기전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나 없었나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좋아지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